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전남도의회 이혁재 교육위원, 김성애 영암교육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청소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증가했고요. 전남 지역은 무려 64%가 증가했는데 먼저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이야기 제가 위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일은 사실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캐리어 학대 사건, 또 라면 형제 이야기가 우리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64%가 전남에서 증가했던 이 부분은 112에 신고된 건수입니다. 지난 4년간 전남이 112에만 신고된 건수가 275건에서 451건으로 무려 6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아동 학대는 112에만 신고된 게 아니라 각계에 이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을 따져 보면 지금 작년에 신고 건수가 무려 2,450건입니다. 전남에만. 네. 그런데 이 신고 건수 중에서 아동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979건. 그러니까 신고 건수의 약 81%가 진짜 아동 학대로 이렇게 판정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에 비해서 256건이 증가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200건 이상씩 이렇게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학대 우려 아동들이 있습니다. 네. 두 유형이 있는데요. 학대에 당할 위험이 있는 아동이 있고 학대에 당할 우려가 있는 아동 두 단계 있는데 위험 아동은 40명, 우려 아동 53명이 지금 현재 총 93명을 경찰이 직접 돌보고 있는데요.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위험 아동 40명 중에 목포가 무려 15명이 있습니다. 또 여수 5명, 무안 5명 순이고요. 또 우려 아동, 그러니까 방금 위험 아동이었고 우려 아동이 총 53명인데 또 그중에 마찬가지로 목포가 가장 많은 14명, 순천이 12명, 영광이 10명 순으로 아무래도 목포 지역에 학대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매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우리 교육청이나 경찰이나 사회적인 홍보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안타까운 점은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족, 친부모나 의붓부모였고 또 문제는 재학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대 당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2015년에 재학대가 1,240건이었다면 2019년에는 재학대 수가 3,431건으로 무려 177%나 증가해서 네. 한 번 학대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장님, 보통 아동학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궁금한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의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라 함은 완력을 사용해서 혹은 신체에 가해진 어떤 행위,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훈육을 목적으로 최근에 8살 아들을 대나무 휴자손으로 여러 군데를 때려서 몸 곳곳에 피멍이 들도록 했던 친부와 같은 사안이 대표적인 신체적 학대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위협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위협해서 아동이 떨며 심각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한 이런 사안 등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모두 성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물리적인 방임, 그리고 의무교육을 강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적인 방임, 그리고 아동에게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그리고 아동을 버리는 유기 행위가 방임 및 유기 유행에 해당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보통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동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심각하다고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아동학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이번에는 이렇게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제가 두 분께 다 여쭤볼 텐데 먼저 위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리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는 다 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지역을 내려다 보면은 각종 단체에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또 있습니다. 또 각 동마다 지역 아동센터라는 곳이 또 있어요. 또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제 각종 기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아동 학대라든지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년 아동 학대라든지 청소년 범죄, 청소년 학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지난해 우리 목포 지역에서 발생했던 여중 1학년 학생이 의붓 아버지와 친모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케이스를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학대에 시달렸고 그런 각종 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네. 아동 전문 기관 한 곳에서.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그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보호되었던 그런 사실 자체가 다음 기관에 이관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 때문에 자기 기관에서 있었던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아동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의 마인드였어요. 이걸 과감히 깨자 이제 우리 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던 아이가 다른 기관에 갔을 때는 과감하게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 정보 제공해서 그 아이를 다시 그 기관에서 시작하지 않게끔 하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점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학교 안을 살펴보면 우리 학교 안에도 이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 그러면 보통 지자체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인복지나 여성복지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학교 내에도 사회복지사가 투입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학교 내에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 대상 학교가 전남에 총 86개의 교가 있어요. 86개의 교를 지정을 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사라고 부릅니다. 교육복지사가 상주하면서 직접 아이들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86개 학교 중에 목포에만 2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포 아이들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교육복지 우선 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일 학교에 한 분씩 배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죠. 인력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전남 교육청에서 86개 학교에 86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사회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 전남도나 각 시군에서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한 명을 고용해서 학교에 파견하면 그 사회복지사가 이제 학교 안에서만 학생들 관리한 게 아니라 관리는 가정에까지 침투해서 그 아이들의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86개의 교육복지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어야지만이 전국에는 아동학대나 청소년학대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중학교까지만 실시했었는데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이번에 늘려서 고등학교 3곳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주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 관리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그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돼서 이제 학교 등교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만은 그 전만 해도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뭐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가는 게 아니라 일부 학년만 학교를 가기 때문에 평일 대낮에도 이제 그 중학생 또래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이제 원격 수업 자체가
집중적인 어떤 개인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만 해놓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학교에서는 일단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어떤 가정 생활까지 다 관리할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데 지난달에 이제 안타깝게도 목포에서 고등학생이 렌트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대형 사건이 발생했죠. 학생이 포함해서 4명이 사망했고요. 또 이어서 바로 추석 연휴에는 화순에서 또 고등학생이 무면허 운전을 또 해서 내려온 대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사망한 것도 안타까운데 정말 죄 없는 그 선의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안타깝다. 학생들이 무분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해서 교육 당국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많은 비난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물론 이 전남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의 어떤 무면 운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지역에도 중학생 사이에서 무면 운전, 부모의 차를 몰래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이용한 어떤 배달, 이런 무면허 배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물론 이제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만큼 학생들의 어떤 가정 내 생활 자체가 현재 많이 붕괴되어 있다, 좀 심각한 상태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이제 거리두기 1단계는 녹화일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게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국회에 보고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그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물리적 폭력의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폭력의 양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사이버 폭력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푸른나무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코로나 이후에 학교폭력 사례 대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단체 페이스 채팅이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같이 만들면서 서로 교류하다가 욕설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셔틀을 시킨다든가 또는 자신의 신체 일부분 사진을 찍어서 계속해서 돌려본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대방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심지어는 자살 내지는 우울감에 빠져서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10대들과 관련된 디지털 범죄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가 더욱 심각합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 기기 보급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채팅이나 게임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해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어서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에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책으로는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흔히 사이버 공간이 익명성을 갖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거나 또는 대응하는 경향이 높은데, 사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은 더 취약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온라인도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른 온라인화 규칙에 따른 법률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공간이 동일한 속성을 갖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개개인의 언행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교육 상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능이잖아요. 이제 수능 시험이 올해는 또 한 달 정도 늦춰졌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수능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의 경우 고3 학생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전부 등교 중입니다.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습 공백이 생긴 부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에 이미 대입 수시 원서를 썼고요. 그리고 현재는 수능 준비를 위해서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학습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방법이 변화됨에 따라서 학습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학생의 가정 환경이 온라인 학습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교사의 경우 수업 방법이나 내용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에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부족하여서 학습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1학기 평가 후에 중하위권의 학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보도자료도 볼 수 있듯이 학력 저하 문제는 특히 상위권보다는 중하위권의 학생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외에도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학력이 유지되는 반면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학력 저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재학생들의 경우는 자기도 학습 역량이 상대적으로 나은 재수생들보다 아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권역별로 현재 컨설팅단이 꾸려져 있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학습 스케줄에 따라서 안정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환경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제가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또 학교, 또 지자체나 아니면 각종 기관들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가 좀 힘들지만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육장님도 마지막으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올 수 있고 앞으로 지속된다라는 위험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우리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동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행정당국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그리고 감시하는 등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으로 인해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격려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함께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전문 역량을 좀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청소년 문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전남도 의회 이혁재 교육위원, 김성애 영암교육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마련돼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